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임경숙입니다. 최근 신혼부부 이혼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요.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의 이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냥 보면 배우자와 연애할 때는 너무 다르다고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그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라고 해도 어린 아이가 하나 내지는 둘 정도 있는 결혼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찾아와서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요. 남편이 연애할 때의 남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달라도 달라요.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하고 찾아옵니다. 연애할 때는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나만을 위한다고 하더니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에 둘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나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신혼부부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럴까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서 이제 아무래도 좀 나라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컸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원도 부족했고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잘 살아보자는 어떤 구호 아래 이제 다들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잘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어르신들이 그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고생을 대물림 해주지 않으려고 귀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에 대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퇴사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만나고 관계를 지속하는 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힘든 거를 견디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형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가족이었고 저만 해도 저희 형제가 5형제거든요. 아들 3, 딸 2, 언니 있고 예.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형제간에서도 그 배워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이렇게 참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양보하는 것도 배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과 그걸 참고 견뎌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자녀가 많아야 둘? 하나 아니면 둘. 그렇다 보니 부모님들이 오로지 아이들 위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먹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먼저. 여행도 아이들 위주로 여행 가고. 그냥 집집마다 다 왕자님 아니면 공주님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크다가 막상 사회에 나오면 당황을 하죠. 집에서는 왕자님과 공주님이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면 어디 그렇습니까? 집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스템이 회사에 나오면 내가 중심이 아니죠. 집안 생활하고 사회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서 인간관계 갈등, 조직생활에서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으로 크다가 결혼생활과 동시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완전히 무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라 해서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남자들도 퇴근하고 오면 바로 애들 씻기고 책 읽어주고 밥 먹여주고 재우고 육아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과 남편이 서로 힘들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덜 하는 것 같으면
막 투덜댑니다. 왜 나만 이 고생해야 하냐고 투덜댑니다. 저희 지금 신혼부부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싸웁니다.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다고 하면서 이혼한다고 펄펄 뜁니다. 법원에 와서도 자기 얘기만 합니다.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완전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혼부부의 이혼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귀한 아들, 귀한 딸로 키워서 결혼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여전히 공주님이나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어디 그렇습니까? 동화 속 공주, 왕자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현실이잖아요. 동화 속처럼 우아하게 왕자나 공주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신데렐라처럼, 때로는 무스리처럼 끝도 없이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지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서 사이사이 조금씩 행복한 거 느끼면서 그렇게 견뎌 나가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못 견디고 그 힘든 육아, 힘든 가사노동, 이게 힘들다고 그런 생활이 무한 반복으로 반복될까봐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하면 그 생활이 해방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신혼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연들이 주로 남편 또는 부인이 연애할 때하고 너무 다르다. 애정이 식었다. 나만 독박 육아다. 남편은 집안일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런 게 주로 등장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정으로 화해를 시켜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신혼부부 위기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마치 여러분들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힘든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육아도 점점 쉬워지고 사는 것도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조금은 견디고 인내하는 법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둘러서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신혼부부 이혼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신혼부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때는 언제라도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